아무리 체벌 시대라고 해도 선생님께 뺨을 맞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대신 100% 뺨을 맞고야 마는 그런 일도 있기는 했었어요. 주로 말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언비어 유포 같은 게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걸렸다고 선생님이 대뜸 애들 싸대기부터 후려갈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들 체벌이 심했다는 거지 선생님들이 깡패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시 선생님들은 진짜 깡패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었어요.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선생님은 정말 믿을 만한 어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물론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린다고 몇 대 맞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기는 하지만요. 그 질 나쁜 애들이 학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은 잘 없었으니 저런 일은 주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당시 선생님은 딱히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몽둥이를 아끼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당시에는 우리도 맞을 짓을 해서 혼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 앞이라면 학교 밖이라고 해도 엎드려 뻗치는 게 이상하지 않았으니 학교 안에서의 잘못으로 체벌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비록 체벌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뺨을 맞는 것일지라도요. 선생님들은 싸대기를 때린다고 해서 기분만 나쁘라고 톡톡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선생님의 싸대기는 그야말로 골을 울리게 만드는 손찌검이었어요. 한 대 맞으면 목이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당연히 뽑히지는 않아요.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도 선생님이 밟으려고 들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께 뺨을 맞을 정도면 엄청 큰 잘못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뺨을 맞는 건 체벌 대수로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게다가 선생님이 뺨부터 때리는 건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끌려온 거라면 선생님은 우리 입부터 때리셨어요. 너희는 그 주둥이가 문제라면서 맨손으로 입을 툭툭 치셨는데요. 이건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선생님 손가락의 짭짤함이 입에서 느껴질 적에는 더더욱 그랬었고요. 처음엔 장난인 것처럼 주둥이를 톡톡 건들다가도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웃기냐며 정색을 하세요. 그때부터 갑자기 싸대기 날아가는 거예요. 웃긴 건 우리도 그런 분위기는 빨리 감지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선생님 화났으니까 세게 한번 날아오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기분 나쁠 적에는 인사를 90도로 안 한다고 맞은 적도 있으니 진짜로 잘못을 해서 혼나는 거에는 딱히 할 말도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때도 생각했던 문제는 2개 정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도 맞아서 뺨이 붓고 머리가 울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선생님은 또다시 몽둥이를 고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기준으로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차라리 다행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차피 정식으로 체벌을 할 거니까 뺨은 대충 몇 대만 때리는 경우거든요. 만약 체벌로 뺨을 때린다고 하면 체벌할 때처럼 몇 대를 정해놓고 때리신다는 건데 혼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쁜 거거든요. 뺨을 맞는 건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다든가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아요. 뭐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체벌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혼날지 선생님 기분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잘못한 게 있다면요. 유언비어라던가 나쁜 소문의 유포라던가 하는 걸 잡아내는 과정이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소문이라는 게 여러 사람 입을 거치는 거니까 누가 처음 말했는지 정말 애매하잖아요. 선생님은 이걸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버리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와 윤리 사이가 그렇고 그렇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다 쳐요. 이미 학교에 소문이 나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소문이라면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선생님이 누군가를 지목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딱히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시고 일단 이름이 불린 당사자를 찾아가셨어요. 이럴 때 일단 싸대기부터 한 대 갈기는 게 선생님이셨어요. 이걸 피하려면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경우 말곤 없었어요. 그럼 뒤통수를 몇 대나 맞고 끌려가긴 하겠죠. 이런 걸 보면 소문 퍼뜨린 애를 잡는 게 중요하지 굳이 뺨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선생님의 행동이 다소 성급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진중하셔도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방금은 동료 선생님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같은 선생님보다는 반장이나 성적이 정교권인 이른바 선생님들이 믿을 만한 학생들의 제보를 듣고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나마 학생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라 한두 명의 의견만으로 누군가를 잡으러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봐야 학생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학생이라는 기준도 정말 모호했는데요. 선생님이 신뢰할 만한 학생들이라는 기준은 거의 성적순이었어요. 이 정도 성적의 학생이라면 평소 비행도 저지르지 않고 선생님께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였어요. 솔직히 선생님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랑 성적이랑 뭔 상관인가요? 하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소스라고 여겨졌나 봐요. 게다가 선생님이 학생 한두 명한테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신뢰할 만한 학생들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묻고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니 틀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끌려온 사람이 해야 했어요. 선생님이 나설 정도의 소문이라면 학생들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더욱 끌려온 애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솔직히 이때도 그냥 무릎 꿇고서라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정답이긴 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교무실에서 회초리 몇 대 맞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학생들 소문이 무슨 가십거리가 되겠어요? 최소 선생님들 관련해서 욕보다 더한 파급력을 가진 소문쯤 되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랬으니 선생님도 범인을 한번 잡으면 그냥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그날 내내 교실에 돌려보내지 않는 건 기본이었고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해당 소문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근처의 반에까지 질질 끌려갔는데요. 이때는 학년을 가리지 않고 끌려갔었어요. 거기에서 다른 학년, 다른 반을 따지지 않고 끌려가 체벌을 받았었어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손바닥 몇 대,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으니 최소한 엎드려 뻗쳐인데요. 차라리 맞는 순간의 창피함은 들키지 않았다는 걸 위안 삼아야 했어요. 그래봐야 교실 들락거리면서 얼굴은 다 노출되었지만요. 이 와중에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갈지 아니면 오리걸음으로 기합받으며 움직일지 어떤 것이 더 비참하고 힘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둘 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기분 따라 저기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사정이 이랬으니 안 될 걸 알면서도 최대한 항변을 하기 마련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끌려간 경우 중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기도 다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했다가 우연히 선생님이 듣거나 다른 애들이 들었다는 건데 자신이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그 객관적임을 판단하는 건 당연히 눈앞의 선생님이었고요. 교실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끌려왔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할 리 없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걸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침 끌려간 사람이 객관적인 사유나 증인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있었어요. 객관적인 증인이 있다고 쳐봐요. 걔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걔 말고. 있을 리 없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마침 걔 손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말고. 애당초 선생님이 학생을 교무실로 강제로 끌고 올 정도가 되면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시를 살던 학생이라면 어차피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거의 전교를 돌며 혼날 걸 생각하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변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봐야 아직도 반성을 안 한다고 싸대기는 한두 대 더 맞았겠죠. 그리고 이런 건 하루 만에 끝날 일도 아니었어요. 소문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 정확히는 대놓고 선생님들 귀에 안 들릴 때까지 선생님이 부르면 수시로 달려가야 했어요. 처음이야 화난 선생님이 교실로 달려오셨지만 범인이 특정되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방송으로 당사자를 부르셨어요. 그 반이 교무실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동 수업 때문에 멀어졌는지 상관없었어요. 그저 선생님 기준으로 늦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싸대기가 날아갔어요. 걔는 그런 대우 받아도 되는 애였으니까요. 감히 선생님에 대한 헛소리를 전교에 유포한 장본인이었다고 선생님이 정했으니까요. 하물며 그 소문이 잠잠해졌다는 판단까지 선생님이 하셨어요. 검거에서 종결까지 선생님이 다 하셨으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시기였어요. 그나마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저런 소문들이 교내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런 류의 소문들이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으로 퍼질 때가 있었어요. 뉴스 통해서 대놓고 나올 적도 있었고 소문은 어른들끼리도 어떻게든 퍼지더라고요. 이때 범인으로 찍혔던 애들 소식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설마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면 자퇴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진 않겠죠? 당시엔 자퇴생이 뭔가 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자퇴한다고 체벌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당시엔 우리도 참 미련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